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이보다 내가 더 피곤해 보이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지쳐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하고 걸음이 가볍고 어떤 분은 금방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시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타고난 유전일까요? 돈을 많이 써서 그럴까요? 물론 유전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여러 연구 자료와 건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요, 정말 큰 차이는 매일의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은요,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하자 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더 젊어 보이는 방법을 아주 실천적으로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 인상이 어디서 제일 먼저 결정되는지 아세요? 얼굴, 옷차림, 화장.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첫인상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자세와 걸음입니다. 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 오시는 걸 보면요, 얼굴이 보이기도 전에 이미 그분의 느낌이 전달되잖아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고, 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발을 질질 끌듯이 걷는 모습이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화장을 하셨어도 힘들어 보이시네. 연세가 많으신가 보네. 이런 인상이 먼저 와요. 반대로요, 키가 크지 않으셔도 어깨를 편 상태로 턱을 살짝 당기고 복부에 힘이 들어간 자세로 발을 가볍게 들어서 걷는 분은 저분 젊으시네. 활기 있어 보인다. 건강하시네. 이런 느낌이 바로 납니다. 왜 자세가 무너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요. 관절도 조금씩 약해지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거나 무리한 일을 하시면서 자세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 보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목이 앞으로 나가는 거북목 자세도 많이 생기시죠? 이게 단순히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자세가 무너지면 척추에 부담이 가고 어깨와 목이 뭉치고 숨쉬기도 답답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는 건요, 단순히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기분을 지키는 기본이에요. 자, 그럼 지금 가능하시면 저랑 함께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일어나셔서요. 1단계, 벽에 등을 기대고 서보세요. 벽이 없으시면 문이나 단단한 곳 어디든 괜찮아요. 2단계,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 닿게 해주세요. 이때 허리는요, 완전히 벽에 붙이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손바닥이 한 장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시면 됩니다. 3단계, 그 상태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어떠세요? 평소보다 가슴이 좀 더 펴지는 느낌 드시나요? 어깨가 뒤로 가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평소에 그만큼 몸이 앞으로 말려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요, 하루에 딱 1번만 해도 자세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낮에 1번, 저녁에 TV 보시기 전에 1번. 이렇게 자주 하실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습관 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걸을 때 손을 뒤로 묶는 습관입니다. 손을 뒤로 묶고 걸으면 본인은 편하실 수 있어요. 허리도 좀 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외부 사람이 볼 때는요, 금방 연세가 많으신가 보다라는 인상이 들어요. 가능하면요,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팔은 가볍게 흔들며 걸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발끝을 질질 끌지 마시고 발을 살짝 들어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피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부 관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급 화장품?
피부과 시술?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요, 시니어 시기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탄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건조함이 표정을 바꿉니다. 건조한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피부가 건조하면요, 잔주름이 더 도드라지고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화장을 해도 들뜨고 갈라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여요. 반대로 피부에 수분이 충분하면요, 빛 반사가 달라지면서 얼굴이 환해 보이고 표정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피부 관리의 80%는 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스킨케어 3단계가 있어요. 복잡하게 단계가 많으면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공급. 얼굴 씻고 나서 물기를 가볍게 닦으신 후에요, 3분 안에 스킨이나 토너, 에센스 같은 수분 제품을 발라주세요. 왜 3분이냐고요? 세안 후에 피부가 가장 건조해지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거든요.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날아가 버려요. 제품은 비싼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수분 크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거예요. 2단계, 크림으로 한번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수분을 공급했으면요,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줘야 해요. 그게 바로 크림의 역할입니다. 얼굴이 촉촉한 상태에서 크림을 얇게 한번 펴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리니까요, 살짝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3단계,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 가능하면 SPF 30 이상.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외선은요, 주름뿐만 아니라 잡티, 검버섯, 피부톤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집에만 있는데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도 자외선이 있어요. 잠깐 나가는데요, 잠깐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누적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요, 외출 30분 전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2~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꼭 발라주세요. 남성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뭘 바르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습은 꾸미기가 아니라 피부 건강 관리입니다. 여성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면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면도 후에 건조한 상태로 오래 두시면요, 피부에 자극이 누적돼서 피부가 더 거칠어지고 붉어지고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실 수 있어요. 면도 후에는요, 수분 로션 하나만이라도 꼭 발라주세요. 약국이나 마트 가시면 남성용 로션 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르는 방법도 간단해요. 손바닥에 한두 방울 덜어서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끝이에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하셔도요, 한 달 후면 피부가 달라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엄청난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가볍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어 보임은 살을 빼서가 아니라 근육이 지켜줘서입니다. 여러분, 젊어 보이는 사람들 보시면요, 꼭 마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살이 있으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근육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있으면요, 등과 허리를 받쳐주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다리 힘이 있으니까 보행이 안정적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생활이 전체적으로 가벼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생활이 편해지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장 보고 들고 오기, 손주 안아주기, 이런 일상적인 동작들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럼 헬스장 가야 하나요? 아니에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니어 근육 루틴이 있어요. 하루 7분 버전입니다. 자, 오늘부터 딱 이 정도만 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함께 따라 해볼까요? 의자 스쿼트 10회,
의자 앞에 서시고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듯이 천천히 앉고 일어나세요. 실제로 앉으셔도 되고요. 앉기 직전에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셔도 돼요. 무릎이 아프시면 범위를 줄이세요. 조금만 앉는 동작만 해도 충분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벽 푸시업 10회.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시고요. 벽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천천히 굽혔다 펴세요. 가슴과 팔 운동이에요. 이것도 힘드시면 5회만 하세요. 개수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종아리 올리기 15회.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요. 까치발 했다가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시면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하세요. 이거 하면 종아리 근육이 생기고요.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아요. 제자리 걷기 1분.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요. 숨이 찰 정도까지는 말고요. 몸이 따뜻해질 정도만 하시면 돼요. 팔도 가볍게 흔들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요, 매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주 3회만 하셔도 몸이 반응합니다. 에이,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쌓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이것만이라도 하는 것. 그 차이가 1년 후에 보면 엄청나게 커요. 가능하시다면요. 유산소 운동도 조금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첫째, 걷기 가장 쉽고 안전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둘째, 수영, 관절에 부담이 없어요.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지니까요. 셋째, 실내 자전거, 날씨 상관없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편하신 걸로 주 3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1시간 했으니까 일주일은 쉬자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살찌기 쉬우니까 적게 먹어야지. 물론 과식은 안 좋아요. 그런데요, 시니어 건강에서 흔한 실수가 뭐냐면요. 살찌면 안 되니까 적게 먹어야지 하다가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떨어지고 자세가 무너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도 더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요. 기초대사량도 같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체질이 돼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근육을 지킬 수 있게 먹는 것입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끼에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요. 예를 들면요. 아침 달걀 한 2개 또는 두부, 점심 생선 한 토막 또는 닭가슴살 또는 살코기, 저녁 콩 요리 또는 그릭 요거트. 이 정도만 신경 써주세요. 단백질이 들어가면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도 유지되고 기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바로 물입니다. 의외로 수분 부족도 피부와 피로에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물이 부족하면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이 걸쭉해져서 순환이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머리도 멍하고 쉽게 피곤해져요. 물 많이 마시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한 번에 많이 말고요. 자주 조금씩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전후로 1컵, 간식 먹을 때 1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이 덜해요. 인터넷 보면요.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는 정보가 정말 많죠. 슈퍼푸드, 건강식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물론 좋은 거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완벽하게 건강식 먹는 것보다 내일도, 모레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은 건강하게 먹었으니까 내일은 대충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 소용없거든요. 그냥요,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드시고 단백질 조금씩 챙기시고 물 자주 드시고 과식만 안 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에 거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굴이 어떠셨어요? 눈이 푹 꺼져 있고 입꼬리가 처져 있고 표정이 없고 피부도 칙칙하고. 잠이 부족하면 바로 나타나는 증상은 눈빛, 입꼬리, 표정 근육, 이 3가지예요. 반대로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요. 얼굴이 환하고 눈에 생기가 돌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수면은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요. 낮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고,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고, 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보시고, 카페인을 늦게까지 드시고, 이런 습관들이 더 큰 영향을 줘요. 오늘부터 적용하는 수면 루틴 3가지.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휴대폰 TV 줄이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요,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요. 특히 밤에 밝은 화면을 보면 아직 낮이구나 하고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요, 휴대폰도 치우시고 TV도 끄시고 편안한 일을 하세요.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듣기. 이런 걸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면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이완돼요. 그리고 조명을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돼요.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이게 좋은 수면의 기본이에요. 낮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짧게 주무시면 오후 기력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주무시면요, 밤에 잠이 안 오세요. 낮잠은 딱 20분에서 30분만. 그 이상 주무시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밤잠도 방해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무서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날카롭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표정이 굳고 말투가 급해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워져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요, 표정이 부드럽고 말투가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느껴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면 더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와 전화 통화하기, 식물 가꾸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뭐든 좋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요, 지금 내가 조급해졌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한 단계 내려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세, 피부, 운동, 식사, 수면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젊어 보이는 사람은요, 화장이나 옷보다 먼저 말과 태도에서 젊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굳으면 얼굴도 굳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정말 젊어 보이시고 어떤 분은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피부? 몸매? 옷차림?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요, 마음가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나이 들면 다 끝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표정도 굳어지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해요. 반대로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그래도 배울 게 많아. 젊은 사람들 보면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아. 나이 들수록 더 재미있는 일이 많네. 이렇게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표정이 환하고 밝아요.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요. 미소 짓는 근육이 발달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해 보이고 친근해 보여요.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많이 웃었다는 증거거든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주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주름이 바로 웃음주름이에요. 목소리도 달라요. 긍정적인 분들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말끝이 올라가면서 활기차게 들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요, 저분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저분은 정말 젊으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말할 기회도 많아지고 운동할 기회도 많아지고 점점 더 젊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면역력이 더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운동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서 외롭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더 건강하고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부에 크림 바르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일 수 있다고요. 젊어 보이는 태도 3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물론 경험을 나누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는 분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젊어 보여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요?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럼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도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관계도 좋아져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기.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제 다 늦었어.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내가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취미, 외국어 한마디, 요리 레시피, 뭐든 좋아요.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사람을 젊게 만들어요. 요즘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 안 가는 것도 많고 이게 대체 뭐야?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럴 때요,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가. 하고 단절하지 마시고, 아, 요즘은 그런 게 있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꼭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젊음이에요. 관계가 건강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계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죠?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따로 사시거나 먼저 떠나보내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그러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돼요. 그럼 말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점점 더 외로워지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건강도 좋고, 오래 살고 젊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요, 가족과 연락하시고, 친구와 만나시고,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교회, 성당, 절, 복지관, 문화센터, 산책 모임, 등산 모임 어디든 좋아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세를 바로 세우는 연습. 벽에 등 대고 30초만이라도 매일 해보세요. 걸을 때 팔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둘째, 보습과 자외선 차단.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공급하시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세요. 남성분들도 면도 후 로션 챙기세요. 셋째, 무리하지 않는 근력 유산소.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종아리 올리기, 제자리 걷기. 하루 7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를 주 3회에서 5회. 넷째, 근손실 막는 식사. 한 끼에 단백질 조금씩 꼭 넣어주시고 물 자주 드세요. 과하게 건강식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다섯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 끄시고 따뜻한 물로 손발 씻고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스트레스는 나만의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여섯째, 태도와 관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요즘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세요. 이 6가지가 합쳐지면요, 요즘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런데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만약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기.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돼서 아예 안 하게 돼요. 오늘은 벽에 등 대고 30초만 서보기.
내일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모레는 의자 스쿼트 5개만 해보기. 이렇게요. 하나씩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에 돌아보시면요. 나 이만큼이나 했네? 하고 뿌듯하실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주변에서 요즘 뭐 하세요?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경험도 있고, 여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알고. 그런데 건강만 지켜주시면요, 그 모든 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의 작은 습관, 그게 10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댓글로 오늘부터 해볼 것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벽에 등 대고 서기 해볼게요. 물 자주 마시기 시작해볼게요. 산책 모임 알아볼게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저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